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한 질문이 기억나시나요? 블로그 왜 하세요? 선생님들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나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뭐 나 자기 개발 위해서 해요? 아니면 나는 기록용으로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다들 선생님들만의 다들 목적성이 있었어요. 목적성이.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기록을 하려고요. 아니면 협찬을 받으려고요. 뭐 돈을 벌려고요. 이런 대답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브랜딩을 하려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많이 이제 트렌드들이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체라든가 어떤 잠시 김문현 쌤 이거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선생님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니즈들이 되게 디테일해졌고 전문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진짜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로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이게 이제 브랜딩이라는 거를 블로그에 붙이면 블로그 브랜딩인 거고 그다음에 이 인스타에 붙이면 인스타 브랜딩. 그쵸? 브랜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채널에 따라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고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진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브랜딩을 한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들의 스토리는 뭐고, 선생님은 어떤 그러면 컨텐츠를 다룰 거고, 선생님은 그럼 이 컨텐츠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다음 이게 청사진이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나는 육아 블로거야. 나는 책 리뷰하는 자기 개발 블로거야. 시간 관리 열심히 하는 그 자기 개발 블로거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학습법에 대해서 뭐 교육에 대해서 이거 내가 뭐 학원을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 책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홍보형 블로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스텝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블로그의 그런 선생님들의 트렌드를 보면 단순 리뷰 그다음에 방문자 수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방문자 수가. 그리고 상위 노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항상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데 맞죠. 방문자 수가 높고 그다음에 상위 노출이 되면 유리하죠. 돈 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다 저품질이란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블로그 버리고 새로 파야 돼요? 저품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그럼 우리가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기 전에 어떤 걸 하죠?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블로그는 뭐 내가 키우고 버리고 새로 키우면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고 수익화에 나가는 데 있어 이런 생각을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자 수나 상위 노출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이 블로그도 메시지하고 타켓이 정확하게 맞아서 내가 애정 이웃을 잘 만들어서 그 애정 이웃을 통해서 결이 맞는 이웃들하고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공동 구매를 제가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은 한 10,000에서 12,000명 정도의 블로그들이 유입되는 블로그야. 이거 한 사람은 한 500에서 7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예요. 자, 똑같은 제품을 이제 줬어요. 10,000명인 사람이 많이 팔았을까요? 500명인 1방문자인 사람이 많이 팔았을까요? 자, 10,000명이 많이 팔았다 1번, 500명이 많이 팔았다 2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1번이지만 이 질문에는 뭐 제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2번으로 이제 다들 이제 대답을 해줬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10,000명인 사람이 1개 팔았어요. 1개. 근데 500명이 들어온 사람이 7개를 팔았어요. 그럼 방문자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20배를 더 10,000명이 많이 팔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이 10,000명은 이슈성 키워드를 쓰거나 아니면 잡다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10,000명이 들어와도 내 제품을 구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500명이라는 사람은 육아 블로그로서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 애정이 이웃이었고 결이 맞는 이웃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애기 로션을 공동구매해서 되게 저렴하게 팔았다. 뭐 헤어밴드를 팔았다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브랜딩이 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쌤들 다 책 쓰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책을 쓰신 쌤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싶고 또 이미 강의를 하고 계시는 쌤들도 있지만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책을 출간 이후에 내 책의 판매 루트나 판매를 개척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오픈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미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강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내 독자층을 미리 확보를 한 다음에 내 책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제가 낸 책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라는 게 실용서다 보니까 뭐 베스트셀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몇만 권이 팔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세 3,000부를 찍고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를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3,000부를 다 하고 이번에 5,000부를 찍어서 벌써 한 2,500부가 한 2달 사이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타겟팅된 이웃들을 모았고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엔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서로 꾸준히 소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때 방문자 수 상위 노출 반은 맞아요. 반은. 근데 내가 방문자 수가 많이 없고 상위 노출이 안 된다 해가지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결이 맞는 이웃을 타겟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방문자 수하고 상위 노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결국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딩이라는 그런 뭘까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브랜딩이 뭘까라고 보면 브랜드 이제 여기 영어하는 혜진 쌤도 계시는데 브랜드 플러스 ing. 그러니까 나라는 브랜드를 계속해서 ing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을 시켜나가는 게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브랜딩하면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서 내가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엔잡하는 엔잡하는 동동이 이런 것처럼 브랜딩이 딱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은 엔잡 사관학교라는 엔잡 스쿨 브랜딩 스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어떻게 내 블로그를 브랜딩의 채널로서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에 흔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네이버 시대는 끝났어. 야, 지금은 유튜브 시대야. 자, 솔직히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거 지금 통계 자료가 이게 2019년, 20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거예요. 블로그의 시대는 끝났다. 블로그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유튜브가 대세다. 인스타가 대세다. 인스타가 대세였다가 또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트위터에다 페북이었다. 페북도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고, 카스토로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런 조사들에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강사 선생님들도 보면 유튜브 이제 하셔야 돼요. 유튜브. 인스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특정 채널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통계 자료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흔들리는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블로그에 대해서 아까 책 리뷰를 단순히 쓰는 블로그예요. 그럼 유튜브가 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북 리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네이버 블로그라는 채널에서 나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유튜브에 가면 이야기할 거리들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에 흔들리지 말고 블로그라는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진짜로 쭉 한번 올해 12월까지 1년이 좀 안 남았죠. 9개월, 10개월 동안 한번 밀고 나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 2.0에서 웹 3.0의 그 시대로의 전환이 되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메타버스 이제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메타버스 하면은 대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막연하다 생각하죠. 메타버스? 뭔가에 렌즈를 안경 이런 걸 껴야 될 것 같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데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없으니까. 근데 메시지가 있다면 메타버스에서도 충분히 할 그런 거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 이제 수업이 1시간 후에 끝나고 나서 다시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 당장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확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술의 속도들이, 전환 속도들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2023년, 2년, 향후 2년은 기술자의 시대인 거예요. 기술자의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는 NFT를 얹고 그다음에 기술 IoT를 얹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자들의 시대인 거거든요. 지금 되게 많은 발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2, 23 진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년은 기술자의 시대거든요. 자, 그러면 24년, 2024년에는 본격적인 메타버스의 일반 이용자의 시대가 오는 거야. 일반 이용자의 시대.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뭐 언젠가는 뭐 우리도 뭐 메타버스 오면은 뭐 나도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 구글하고 유튜브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야, 저 영상 찍기도 힘든 건 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지금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초창기에 그 흐름을 타고 먼저 어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먼저 선점을 분야에 대해서 선점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월 뭐 5천 월 1억 이상의 그런 파워 유튜버들은 그런 수익을 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건 진짜 기억하세요. 지금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이 들었어. NFT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입학식이라든가 어떤 학교에서의 그런 행사라든가, 저희 이제 예를 들어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입사원들 그런 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임승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세상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푸드 회사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히든 서포터즈, 그러니까 그 체험 서포터즈, 그 신제품들을 하는 서포터즈를 그 메타버스에서 그런, 발대식을 하고 거기에서 소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기억하세요. 24년이 되면 본격적인 메타버스는 일반 이용자의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 24년 바로, 네, 일반 이용자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24년 이제 시장의 선점의, 기회가 딱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먼저 시도를 해본다고, 시도를. 이거에 선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치를 봐. 들어가나? 아니, 설마 이게, 무슨, 아직까지 뭐, 안정화가 뭐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내년이 되면은 뭐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미 빠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나만의 메시지를 찾고 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의 세상, 다음 세상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랜딩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제가 정준하 배우 그 코미디언을 아주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떤 이제 유튜브도 초창기에 도입이 됐을 때 10%의 얼리 어답터 먼저 적용을 했던 사람은 기회를 잡고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나머지 90% 눈치를 보던 사람들, 눈치 게임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던 90%는 계속해서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 우리도 이제 블로그지만 제가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수익화에 대한 강의는 제가 혼자서 하고 있고 제 강의를 지금 유튜브 라이브나 이제 줌으로써 한 100분의 선생님들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먼저 저는 이렇게 그 자리를 이제 8, 9년 전부터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가치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들은 이걸 지금 통해서 이제 조금 뭐 늦진 않았어요.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90%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이제 이 10%가 되기 위해서 브랜딩을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다시 계속해서 이거 강조를 하고 있는데 2년 내에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렇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는 구경꾼처럼 구경꾼.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컨텐츠의 생산자가 많을까요? 소비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소비자가 많죠. 블로거가 많을까요? 아니면 검색하고 블로그를 안 하고 검색 유입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검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깨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진짜 아까 10%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10%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빨리 캐치하고 상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통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꼭 찾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우리가 결국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스토리를 이제 뭐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1강에서도 이제 끝나고 원래 1강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2강 내용이었어요. 2강 내용이었는데 제가 1강에 그냥 잠시 이제 선생님들 궁금해서 이제 살짝 이제 스포를 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이 MTS 구조라는 게 제가 이제 뭐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이런 수업들 이제 퍼스널 브랜딩 저한테 이제 들었던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런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내 이야기인데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에가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니?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직,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것들 직이 아니라 나만의 업. 그러니까 뭐 돈 버는 기술, 뭐 전자책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종이책으로 출간을 읽는다던가 그다음에 아니면 강의를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컨설팅이나 공부를 한가 대행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 같이 나만의 회사가 아닌 나와서의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기술, 나만의 업을 만드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할 거니?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게 되겠죠,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저는 4050 40대, 50대에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퇴직을 해서 어떤 걸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위에 메시지를 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뭘 줄 건데 하면 SNS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아웃풋, 자기개발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자기개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화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역으로 가야 돼요. 자, 내가 쌤, 그럼 왜 자기개발, 동석쌤 왜 자기개발 왜 하는 거예요? 쌤님, 우리 100세 시대인데 지금 쌤 이제 40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나와서 6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돈이 되는 회사에서 아니라 돈이 되는 개인기를 만드셔야 돼요. 역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한테 SNS 마케팅, SNS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이거 왜 해야 돼요? 쌤님, 100세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려면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SNS 채널이에요. 근데 그게 블로그는 글로서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들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조금 더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내 메시지를 찾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이것들 선생님의 직이 아닌 나만의 업을 찾는데 이 텍스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잘 활용하면 쌤님 지금 읽으면은 이게 유튜브의 대본이 이제 스크립트가 되고요. 이걸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정리한 게 이게 도식이잖아요. PPT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교환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무료 강의를 하시면 돼요. 유료 강의로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쌤들의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쌤들이 과연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까?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면 그건 타겟이 누굴까? 그럼 타겟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 이게 블로그 포스팅에 녹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한 칸이에요. 한 칸. 그냥 나 메시지는 뭐예요? 나 육아 블로그에서 육아 리뷰 쓰는 거. 그럼 대상은요? 무슨 대상이 어딨어? 그냥 그럼 육아맘. 대상 육아맘. 그럼 어떤 건데요? 제품 체험단하고 그다음에 그럼 육아 리뷰? 애기 육아 상식? 이걸 쓴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 그 다음 스텝은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뭘 할 거야? 라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을 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품질이 온다. 방문자가 떨어진다. 누락이 됐다. 여기에 사람들이 왜 누락을 해요? 물론 누락 푸는 기술은 웹 로그로 해서 말씀드리고 알려줄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면 결국은 아까 말했잖아. 메타버스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세상에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멋진 비행기를 보는 멋진 크리에이티브를 보는 그런 구경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서랍장이라고 해요. 밑에 이제 초록 색깔 서랍장이 나오면 그 안에 각각의 폴더에는 어떤 것들이 담길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33 서랍장 구조에서 이 33 구조가 나오면 이제 그물망처럼 딱 잘 짜여지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의 지식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면서 되게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지금까지 뭐 한 5, 600명 정도의 사람들의 그 MTS 구조도를 지금 받아본 것 같아요. 5, 600명 넘게.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못 찾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제일 모르는 게 나이기도 해요. 오히려 누군가가 옆에 있는 가족이 야, 너 이거 잘하잖아. 야, 너 이거 정리 잘하잖아. 너 정리. 최미영 쌤 정리 잘하시잖아요. 뭐 이런 거. 승현 쌤 되게 알뜰하게 전략적으로 계획 잘 짜시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치열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야 잘난 척하면 너 아는 척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그래서 조금만 알아도 다 안다고 잘난 척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를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어요. 당연히 저보다 더 전문. 임승현 선생님은 경제 경영 쪽에서 저보다 전문가고, 영어하시는 혜진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영어의 전문가고, 그다음에 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브루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죠. 최미영 선생님은 책 쓰기 벌써 3권, 4권 책을 준비하시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변양민 선생님도 그런 것처럼 저보다 더 전문성은 있지만 우리가 전문성을 그 하나에 묶어두는 순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걸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를 뭐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과제 쌤들이 이제 과제가 MTS 이제 가져들 오면은 진짜 이거 한 3일에서 길게는 한 5일까지도 공부를 해요. 왜? 내가 시장 조사나 트렌드를 공부를 해서 선생님들 알려줘야지 선생님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면서 와, 이런 분야가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누군가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니까 선생님들이 내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 MTS 구조도가 정말 중요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항상 뭐 영어래 타이핑도 좋지만 손으로 써보기를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잠깐만요. 제 자리에 보면 진짜로 제가 뭐 준비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다 그냥 이렇게 다 무조건 손으로 다 써요. 이렇게 손으로 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금 손으로 하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오늘 강의의 내용도 보시면은 1번은 어떤 스토리로 전달할 거고 2번은 어떤 스토리로 전달할 거고 그다음에 3번 어떤 거로 이걸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최미영 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 강의, 김일영 쌤도 그렇지만 임승현 쌤도 제 강의 퍼스널 브랜딩부터 불대잡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신 쌤들이거든요. 근데 이 쌤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뭐 한 쌤들하고 한 20번의 강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 단 한 번도 겹치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오늘 이 듣는 내용도 다 처음이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최미영 쌤도 그렇고 임승현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지금 메타버스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가져왔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 처음 듣는 이야기실 거예요. 20번 이상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는데도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무료 강의를 하시거나 강의를 하실 때 똑같은 그 코어 컨텐츠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복사를 해내면 결국 내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3상 구조가 있고 이걸 이제 확장을 시켜서 뭐 15구조 뭐 75개 이제 저는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9개의 블록이 있는데 이 9개의 블록을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확장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100개까지 늘린다라고 하면은 100개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내 그 지식의 확장이 더 높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NFT하고 메타버스를 이제 지금 잠시만 어떤 셈이시지? 소리가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음소거 이게 해제되면은 소리가 들리면 선생님 한 번씩 혹시 내 소리는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네,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브랜딩이 되고 뭔가를 하려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건 잘하니까 여기에서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 분을 했는데 한 분은 전직 웨딩 플래너, 육아맘. 지금 육아맘이시고 전직 웨딩 플래너이셨고요. 한 분은 현직 이제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세요. 되게 유명한 그런 회사에 또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직 이제 복지사를 하시면서 요리가 취미이신 또 쌤이 있어요. 자, 이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스토리를 한번 찾았을까? 이렇게 보면 자, 웨딩 플래너인 쌤은 되게 제가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사진이 되게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조명들을 되게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사진들을 전체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뭐 굿즈의 그 포인트들을 딱 정렬 배치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인스타그래머보다 진짜 압도적으로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지금 상담 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첫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나가 보시죠 하니까 내가 그걸 못해요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퍼스널 브랜딩 들으신 선생님 알겠지만 지식 구조 있잖아요. 5% 그다음에 20%의 중수 그다음에 75%의 왕초보.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접근법을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지금 스토리를 맞춰서 방향성을 잡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제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사진 찍는 방법, 그다음에 조명을 설정하는 방법, 주변에 소품을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스토리를 맞춰서 그런 쪽에 이제 공부나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 사진 찍는 법 이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확장하면서 또 공부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체험단 공부나 이런 걸 진행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그런 체험단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 이제 웹 디자이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제 실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요즘에 드로잉이라고 하죠. 드로잉. 그 아이패드 드로잉처럼 이런 거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비대면이고 엄마들이 이렇게 태교를 중요시 하니까 그러면 요즘에 누구나 다 태블릿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럼 그림 태교를 한번 이쪽 영역을 그림 태교라는 영역이 그림을 그냥 감상하는 태교가 그냥 끝이었어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직접 그리면서 아니면 어떤 도안에 색칠을 하면서 그런 그림 태교, 아이와의 그런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림 태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굿즈나 이모티콘으로 제작을 해서 엔잡으로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 방향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또 방향을 설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태교에 대한 또 새로운 분야 그다음에 아이의 그런 엄마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분야에 또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현직 복지사이신데 요리를 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제 요리가 단순하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자는 게 아니라 요리를 가지고 컬러 테라피 이런 쪽으로 조금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해서 두드림 푸드 테라피라고 좀 이름을 저희가 이제 지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컬러에 대한 공부라든가 요리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외로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노인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어린이 쪽에 사실은 푸드나 이런 쪽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노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 관련 또 이제 복지사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제 확장을 해서 방향성을 이제 나아가고 있고 이제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